안녕하십니까.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첫 경기입니다. 일본의 기대주 스미레 선수가 한국 기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첫 경기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미레 선수는 자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스미레는 일단 바둑 실력도 실력인데 네. 또 외모도 귀엽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해서 네. 일본뿐만 아니고 한국과 중국에서도 엄청난 스타고요. 네. 특히 무슨 행사 같은 거, 뭐 바둑 두거나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은 네. 저는 취재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거의 알파고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단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예전에 한 1년 전쯤이었죠.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하고는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최정 구단한테 좀 고전했죠. 네. 시작부터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한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도 꽤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단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지금 초단들 중에서는 일본 기원 초단들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좀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김채영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김채영 선수와는 첫 만남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가혹한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상대를 붙여줘가지고 네. 처음부터 지금 김채영 6단이 여자 랭킹 2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과연 얼마만큼 둘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스미레 선수의 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스미레 오로 챌린지 오늘은 첫 경기입니다. 어떤 대회인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토요일 매주 금토 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은 1국, 토요일은 2, 3국 승패 상관없이 3번을 치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 속기전입니다. 자, 과연 스미레 선수 어떤 선수와 만나게 될까요? 네, 이렇게 4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김채영, 선웅욱, 서봉수, 정유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정유진 초단은 이제 얼마 전에 입단한 네. 신예 기사이고요. 그리고 선웅욱 구단, 서봉수 구단 이제 원로 기사 축에 들어가는데 네. 예전에 이제 대서 소서로 유명했던 기사고요. 네, 김채영 6단은 이제 여자 기사 중에서 지금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랭킹 2위. 아마도 제일 좀 뭐랄까 좀 버거운 상대, 피곤한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요. 네. 김채영 선수 쪽에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뭐 부담은 당연히 있겠지만 네.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김채영 6단이 또 워낙 또 끈적끈적하고 좀 기풍 자체도 좀 번거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스미레 초단 입장에서는 가장 버거울 것 같아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오늘은 첫 경기 1구 김채영 대 스미레의 대결이 됐습니다. 자, 어떨까요? 얼마 전 김은지 선수가 좀 비슷한 대결을 펼쳤었죠. 김은지의 왕별 무한도전이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은지 초단이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네. 그 사이 한두 달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아, 예. 근데 아마 그때는 좀 한 번 자고 일어나면 늘어있을 때 그렇죠. 아닌가요? 예.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죠. 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늘어요. 네. 과연 이제 스미레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1구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첫 경기 1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각자 10분 주어집니다. 40초 조읽기 3회입니다. 네, 두 선수 온라인으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스미레 선수 이제 입단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워낙 출연도 좀 했고요. 큰 뉴스를 몰고 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스미레 초단이 제일 먼저 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네. 제일 떴을 때가 그거였죠. 그 해태베 어린이 어린이 바둑. 명인전이요? 예, 어린이 명인전. 네. 예, 어린이 명인전에서 이제 지고 나서 울었죠. 울어가지고 네. 그 동영상이 예, 아, 보셨습니까? 조회수가 뭐 엄청나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승부욕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원래 승부 근성 강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대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 기사들이 졌을 때 위축이 되는 쪽이 있고 다시 한번 좀 도끼를 품는 쪽이 있는데 확실히 스미레 선수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스미레 초단은 걸치니까 손을 빼고 네. 좀 자상기 쪽을 굳혔는데 예전에는 이제 걸치면 그냥 날짜로 받거나 협공하거나가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손 빼는 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미레 선수는 어엿하게 프로 기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늘었고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붙이는 거죠. 이렇게 두고 어색하시죠? 너무 오래간만이라 마우스도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 그림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석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원래 축이 좋으면 또 끊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상기에 흙이 있으니까 축은 이제 흙이 좋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고요. 뭐 김채영 선수야 워낙 많은 대국을 펼치기 때문에 대략 스타일을 알지만 스미레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풍, 네. 예, 굉장히 호전적이다라고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호전적이죠. 어렸을 때부터 뭐 계산 잘하고 뭐 끝내기 잘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익기를 기반으로 네, 그렇죠. 전투를 많이 즐기는군요. 그러다 이제 좀 이제 기량이 무르익으면 이제 좀 변하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 젖히고 백이 좀 받으면은 단수를 하나 치고 있거나 또는 손을 빼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있고 나서 이제 좌변 어딘가를 두고 지금은 아마 높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기를 굳힌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여기서 흙은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생략하고 손 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귀를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으로도 크고 네. 아, 손을 빼네요. 손 뺄 수 있다는 건 당장 백도 끊어 잡지는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기 끊어 잡아도 이제 초반이라 네. 뭐 끊어 잡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크긴 크죠. 크기도 하고 뭐 안형에도 또 관련이 있고 하니까 네. 요즘 오래간만에 3-3 안 들어간 바둑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걸쳤기 때문에 오늘은 3-3 침투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백이 받으면은 여기를 두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벌려야 되는데 그때 살아두나요? 그때 이제 귀를 이어두고 네. 아마 변을 지킨다던가 하면 여기선 어디 둬야 되나요? 우변 벌릴 수도 있고 상변 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죠. 네. 그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아마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채영 6단은 이제 자매 기사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동생이 김다영 3단이죠. 김다영 3단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프로 기사고 김성래 고단이에요. 네.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의 아버지도 나카무라 시냐라고 네. 일본경 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바둑 강사로 일을 하고요. 어머니는 이제 아마추어 5단 정도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집안이 닮은 꼴이에요. 김채영 6단 지금 부모님도 영월에서 지금 바둑 보급하고 있거든요. 네. 바둑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 김채영 6단 아버지하고 나카무라 스미레, 나카무라 신야 구단하고 이 두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세상에서. 보고만 있어도 배부를 것 같죠? 저는 그냥 이런 딸들이 있으면 업고 다닐 것 같은데 저희 딸들은 바둑을 잘 못 둬가지고. 자, 역시
짚어주신 대로 네. 흑이 살구 백의 좌변을 지켰습니다. 우변을 벌려두네요. 이제 우변을 벌렸기 때문에 백도 이제 상변 어딘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벌렸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여기 어깨 짚는 거 어깨 짚는 거 많이 두죠.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어깨 짚고 한 칸 뛰면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흑은 뭐 이렇게 밀어서 두는 것도 있거든요. 4선으로 밀거나 3선으로 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쪽을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협공해서 오히려 이렇게 네. 해서 백이 예를 들어서 차단을 하면은 늘었을 때 이런 데를 또 다시 벌려서 상변에서 이제 자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돌은 여기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흑이 이렇게 자세 잡을 때 이 3선에서 두 칸은 거의 흠이 없잖아요. 네. 근데 4선에 있으면은 요 돌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이제 문이 열려 있네요. 이 선을 또 네.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채영 6단은 높게 갔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 선은 열려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중앙 쪽으로 진출할 때는 또 사선에 있는 게 나으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지 않고 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속기 전인 걸 감안하더라도 좀 속도가 빨랐는데요. 아, 그쪽을 미나요? 이거는 이제 이쪽을 치받아 주면은 상변을 선수로 막고 받아줄 때 이 한 점을 공략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높게 가야 돼요, 낮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김채영 6단이 여기 밀지 않을까 싶어요. 밀고 나서 네. 예, 이때 백도 이쪽 치받기는 좀 맞겠죠. 예, 이거는 좀 뭔가 우상기 받아줘도 될 것 같고 네. 예, 다음에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상변 예, 흑이 전개를 하면은 흑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 수는 이제 여기 치받으면 그때 지키겠다,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으면 김채영 6단도 상변을 전개를 하면 그렇게 뭐 흑백 간에 서로 불만 없는 그런 바둑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초반을 한 50여 수까지는 대부분 엄청난 속도로 빨리 두더라고요. 네. 아, 있는 것보다 호구 치는 게 낫다라고. 나중에 이제 들여다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 바로 들여다보네요. 반발 안 될까요?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냥 이으면은 바로 봉쇄할 수도 있어가지고 뭔가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밀어서 반발하면 일단 일감은 반발을 하고 싶은데 예.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아무나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상급의 기사들이 더 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을 그 해석하는 능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약한 사람이 그래야 열심히 될것 공부하면 같은데요. 따라가야 네. 되는데 반대로 신진서 박정환 오히려 더 도망가고 센 사람들이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일자리 이쪽으로 하네요. 우변을 키우겠다 그런 뜻이고요. 100도 이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100은 나가야 됩니다. 거기 한번 봉쇄당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날일자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변 다가가는 자리도 꽤 아, 여기요? 욕심은 나는데 역시 너무 이렇게 급하겠죠. 네. 여기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이게 또 여차하다가 또 봉쇄당하는 순간에는 근데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치열하네요, 치열해. 하긴 여기서 날일자 하면은 붙여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전투를 걸긴 어렵겠죠. 흙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하나 붙일까요? 근데 너무 좀 속수라 약간 속수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여기 붙이면은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 잡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봉쇄했다고 예. 보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런데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요? 붙이거나 또는 어깨 짚거나 네. 이런 데도 가능해 보여요. 여기 또는 여기까지 이 세 군데 모두 다 가능해 보입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좌상기 쪽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백이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제 상변 쪽을 백도를 공격할지 아니면은 타협을 할지 물어보고 싶은 타이밍이기도 해요. 보통 소목 구침에서는 이렇게 벌렸을 때 응수타진을 많이 하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공격적으로 두자 스미레 선수도 맞받아 쳤습니다. 거의 그 바둑 스타일이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약간 깡패 같은 스타일. 그 정도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절대 얌전히는 안 둬주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강자하고 둔다고 하더라도 강자하고 둘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움츠려들면은 오히려 강한 사람하고 둘 때 움츠려들면은 더 이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를 두면은 또 한 번 젖히겠죠. 네. 받아주면 아마 느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고 나서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나옵니다. 자, 지금 백은 상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수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바깥쪽을 젖히고 늘 때 이렇게 늘어서 흑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미레 선수가 잘 둔다곤 하지만 그 전의 인식은 나이에 비해서지 입단하고도 성적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입단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신기하게도 또 입단하자마자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17승 7패, 첫 해에 17승 7패를 했고요.
현재 일본 기원 초단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고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장이 당연히 빠르긴 빠를 텐데 네. 이렇게까지 빨리 잘 이길 줄은 몰랐어요. 자, 지금은 네. 단수 치고 늘던가 그냥 늘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어딘가 뒀다고 치고 이제 다음에 여기 붙이는 리듬이 흑에게 돌아와서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늘 때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막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밀거나 날일자에서 넘어가면은 씌우는 자세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모든 돌이 연결되듯이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요. 스미레가 지금 우리 나이로 12살인 거죠? 2009년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실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한창 그 여자 아마 뭐 국수전 그런 기성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배윤진 3단이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그때는 유망주였죠. 이번 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그때 분명히 유망주였는데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재능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후에 노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오래간만에 배윤진 3단 봐서 제가 웃음을 한번 줘봤습니다. 자, 역시 붙여가는 게 좀 신경이 쓰였던 거죠. 네, 밀어서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 단수를 치면은 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귀 잡아서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흑이 이상하고요. 이쪽을 두고 귀를 막더라도 이렇게 막으면 요 지금 민수 때문에 자충이 되죠. 흑이 이 한 점을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붙이면요? 지금 바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붙여서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이 못 끊겠죠. 여기를요. 네.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이렇게 두고 이어야죠. 여기 단수 치면은 한 이걸 또 점을- 한 점을 버릴 순 없잖아요. 네. 이어야겠죠. 그때 이쪽 단수 치면은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으면 백이. 깔끔하게 네. 제압을 하네요. 잡힙니다. 백도 뭐 이 자리 호구를 당할 수는 없어서 여기는 우선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어디 그래도 넘어가야겠죠. 끼우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두면은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될 거고 막으면 빈 삼각 정도 둬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여기 늘거나 입구자까지가 다 선수 아닙니까? 흑이 차단을 하고 백을 자- 잡으러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사활 이게 띄어도 그런가요?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치면 또 치중하고요. 네. 족보에 있는 건데 음,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긴가민가한데 네.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백이 이렇게 함부로 끊는 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보던 사활 문제라 저게 그래도 반갑네요. 실전에 이런 게 나오긴 나오네요. 실전에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알면 잘 안 두니까. 네.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거 다 모르고 두니까 일단 두고 난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자, 역시 이 자리 뺏길 수 없고요. 일단은 그래도 여기 두고 백이 날일자거나 밀거나 넘어가면 날일자야 되나요? 넘어가면 여기 하나 지켜서
이 정도 모양이라면 또 좀 예쁘게 잘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이쪽 날일자 하더라도 네. 바깥쪽으로 도망가면은 흙 모양은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격당할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사는 타협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백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 모양에서는 곧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 1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 1국 스미레 대 김채영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4주 동안 총 4명의 선수와 3판씩 승부를 펼치게 되는 스미레 선수입니다. 작년에 일본 기원에 갔는데 네. 지금 일본 기원 이사장이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 네. 알죠? 예, 고바야시 사토루 예전에 이제 일본의 최대 기전 기성 보유자이기도 했고 이번에도 다시 연임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삼성화재배도 이제 결승까지 갔던 네. 관록 있는 기사인데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스미레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던 규칙까지 만들어내면서 영재 입단을 시켰겠죠. 네, 특별 입단이 거의 없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고 중국, 일본도 그렇고 특별 입단은 거의 없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특별 케이스로 입단을 시켰고 또 그만큼 또 언론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니까 예전에 보니까 일본이 그 탁구 천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탁구 천재가 있었는데 그 탁구 천재 때문에 일본의 탁구계가 붐이 일어났거든요. 아, 그리고 그 아사다마오라고 있잖아요. 네. 김연아의 라이벌 아사다마오 때문에 이제 또 피겨가 또, 예, 한때 있었나요?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 기원에서 원하는 것은 스미레로 인해서 바둑 붐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네. 일본 바둑계가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망해가다가 고스트 바둑왕으로 한번 1차적인 붐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예, 네. 한 20여 년 전에. 그랬다가 요즘 좀 또 다시 잠잠해졌는데 스미레 짱이 나오면서 역시 스타가 한 명씩은 있어야 네. 그 종목이 좀 잘 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행사가 이 스미레 오로 챌린지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좁은 시야로 보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좀- 앞으로 한국 여자 기사들과 마주하게 될 네. 텐데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인데 이게 좀 넓게 보면 스미레가 잘 돼야 한국과의 중국과 일본이 이제 그 여자 바둑계가 네. 훨씬 뜰 수가 있고 여자 바둑계가 뜨면 자연스럽게 또 남자 바둑계도 같이 좋아지겠죠. 한국도 사실 김은지 선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죠. 네, 그렇죠. 김은지는 요즘에 너무 성장이 빨라가지고 네. 지금 이붕배 예선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오늘 지금 현재 16강전 하고 있는데 네, 신예 기사들의 대회죠. 예, 지금 남자 신예 기사를 두 명을 이기고 음, 지금 현재 16강 진출을 해서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미레 초단도 아마 지금 김은지 초단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데 네. 그 2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 그때는 1년이 정말 큰데요.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물론 최정 구단이 뭐 그때까지도 당연히 건재하겠지만 5년쯤 지나면 스미레 초단하고 김은지 초단이 아마 세계 여자대회 결승전 이런 데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우이밍 초단이 네. 이제 이 세 명이 가장 한중일 최연소 여자 기사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 거길 바로 치받아서 두텁게 맞겠다는 얘기네요. 아, 예. 이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또 상변 젖히는 게 있어갖고 중앙이 사실상 거의 봉쇄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자산기 는 것은 어땠을까 모르겠고요. 우리 카타고 선생님께서 김채영 육단이 잘 막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네, 흑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약간 고민인데요. 저는 이 선으로 호구를 치나 그 생각도 잠깐 했어요. 이 선으로 호구를 치는 게 나은가, 지금처럼 막는 게 나은가. 네, 여기 나중에 이제 막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쪽을 젖혀 있는 게 거의 반 선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젖혀 이으면 예. 연결해야 되는군요. 잡히진 않는데 끝내기로 많이 당하잖아요. 네. 예. 다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 공배가 채워지면 중앙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드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전부 막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죠. 이건 흙이. 우변도 중앙도. 네. 자, 김채영 선수는 힘있게 눌러서 막아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네. 김채영 6단이 잘 풀렸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스미레 초단 입장에서는 힘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포석일 겁니다. 지금 흑의 우변과 백의 좌변 진영이 큰데 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백은 침투를 선택해야 되겠군요. 아, 지금이요.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변에? 어디 둬야 돼요? 왜 갑자기 저는 여기가 떠올라가지고. 아니면 상변 2선 느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 침투를 선택을 하네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사진이 언제쯤일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뒤 배경이 저기 다담이 아닌가요? 왠지 기원인 것 같죠. 일본 네. 기원의 이제 예선 대국실 같은데 아마 작년이나 올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스미레 선수가 그 명인전 출전할 때만 해도 한 3학년 정도였으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사진을 오랜만에 보면 좀 다른 사람 같이 커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쩍부쩍 성장을 하죠. 네. 키도 많이 크고 바둑도 아마 키 크는 것만큼 더 빠르게 느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봉쇄하는 자세가 워낙 좋네요. 이게 살려면은 이런 데 둬야 되는데 공격을 계속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받아서 그냥 두텁게 두면은 뭐 어딘가 둬서 살아야 되거든요. 살 수는 있을까요? 살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살겠죠. 네. 이러고 나서 우하 쪽 젖혀 이으면 우변은 많이 깨지긴 했지만 우하 쪽에 그래도 집이 25집 이상이 확보가 되니까 흑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해 보입니다. 젖혀 있네요, 바로. 네. 네. 그 좋은 자리긴 해요, 사실. 나중에 자산기 막는 것까지 해서 고민이네요, 백도. 막아놓고 흑이 이으면 넘어가야 되는 건지 손 빼야 되는 건지 넘기에는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받기에는 좀 많이 당하고 네, 선수로 네. 당하기 때문에요. 역끝내기라고 보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치받고 넘어갔다고 네. 가정하면은 12집 여기 귀까지 18, 19, 20, 21 여기까지 23집이 났다고 치고요. 만약에 흑이 반대로 막으면 여길 둬야 되고 이렇게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막아야 되겠죠. 네. 이쪽을 들어가야 되겠고 막을 때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거는 두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5집이 나는데 네. 여기가 아까 23집이었죠. 23집인데 9집에 5이면 14집. 많이 역끝내기 깨지는데요? 9집짜리니까 네. 18집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니네요. 16집이 나는 거죠. 7집. 역끝내기 7집이네요.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아직 그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좀 오락가락하는 게 이번엔 또 치받았어요. 저쳐만 놓고. 김채영 선수는 젖힌 건 그냥 세력을 좀 더 견고히 하는 뜻이었나 봅니다. 이 중앙 쪽을 확실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의미. 지금 공격을 강력하게 하네요. 이것도 또 한 칸을 띄네요. 늘면은 봉쇄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것 좀 고민이네요.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변을 하나 젖혀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길이 명확하면 쉬운데 이 두 가지 다 되면은 이게 고민이 생겨요. 게다가 또 지금 흑이 여유가 있으니까 네. 고민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선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저침인데요. 좀 나쁘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강하게 할 텐데 본인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알기 쉽게 처리를 하네요.
확실히 관록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불리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네. 100은 늘었습니다. 이거 다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받았다가는 이건 좀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무거워 예.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두고 바깥쪽으로 한 칸 뛰어 나가야 되는, 어디로 한 칸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뛰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근데 공격 대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버리면 이 돌이 몰리게 되면 좌변집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주변에 미생마가 없어야 좌변이 이제 좀 확실하게 집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약한 돌이 있으면 또 그만큼 또 흙이 침투하거나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일단 바둑이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지금. 손톱 물어뜯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진처럼. 김채영 선수는 차이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그 시니아 구단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한 20여 년 만에 본 거거든요. 예, 이렇게 훌륭한 딸을 만들었을 줄이야. 너무 부러워하시는데요. 뭐 중소기업 하나 일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스미레 뒷바라지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스미레가 한국도 오가면서 네.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일본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네. 왕십리 돌아다니다 보면 스미레하고 스미레 엄마 부모님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식당 가면은 저한테 사인 받는 사람 별로 없는데 스미레 사인이 도처에 많이 걸려 네.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국말도 곧잘 하던데요. 한국말도 잘하고 네. 예.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됐죠.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 대국 있으면 이제 일본에 네. 가고 또 왔다 갔다 비행기 값도 많이 들 테고.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의견이 좀 컸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리 봤을 때 뭐 봐도 일본도 물론 환경이 좋긴 하지만 네. 일본보다 이제 한국의 환경이 더 좋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고생 많이 했죠. 네. 부모님이 일본과 한국을 계속 오가니까. 자,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 근데 답답하네요. 일단 이 바둑은 바둑 자체는 답답해요. 지금 한 집도 없는 상태에서 집이 없으면 항상 인생이 괴롭습니다. 지금 흙은 이렇게 쉬운 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 네. 보이는데요. 보는 사람도 흐뭇한데 두는 사람 얼마나 좀 흐뭇하겠습니까? 신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지금 일단 기본 행만은 날일자 같은 거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쫓기거든요. 정처 없이. 흙은 조금씩이라도 집이 불어나고요. 그렇죠. 여기 뭐 우변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다 집이고 상변 있는 것도 기분 좋고 좌변에 뭐 한 칸이나 두 칸 뛰는 것도 좋을 테고 침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둑이 좀 여유 있으니까 네. 아마 나중에는 그냥 침투 안 하고 한 요 정도 둬서 너도 짓고 나도 중앙에 좀 짓겠다 이제 그런 전략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너무 깊게 들어갔던 것 같고 이렇게 진영이 깊어지게 된 데에는 백이 좌상귀 는 수가 좀 크겠죠. 좀 한가한 것 같아요. 네. 끝내기 뭐 그게 둬봤자 2선 단수 치는 건데 네. 끝내기에 불과한 수를 너무 이른 시간에 둬가지고 버티네요. 치열하게 둡니다. 흙이 이어서 선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역으로 끊어서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바둑이 좋아도 한번 씌워야겠죠. 지금 끄는 자리를 단수 쳐놓는 건 큰 악수군요. 지금은 여기를 만약에 단수를 쳐서 이 돌을 잡게 되면 네. 중앙에서 듣는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교환을 해놓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흑돌이 오게 되면 철벽이 되니까 지금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 2점 잡을 만한 그런 배짱은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 뒀다가는 합동장례식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갈 데가 없습니다. 김채영 6단의 반면 운영이에요. 안정감과 관록이 그냥 느껴지는. 네.
여자 랭킹 2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네요. 항상 김채영 선수는 계속 3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 달 예. 2위로 올라왔죠. 그동안 성적이 워낙 좋아요. 여자 네. 바둑리그 지금 7연승 했죠. 네. 반대로 오유진은 한 4승 3패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이제 네. 워낙 발군이니까 김채영 6단이. 여기서도 이제 바로 젖힐 수도 있겠고 날일자로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백 모양은 좀 굳어 있는 중복의 형태이고 흙은 활발하죠. 흙은 잡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흙은 적당히만 공격하다가 네. 우상기 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면은 여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아주 목숨 걸고 잡으러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수미래 선수 오루 챌린지 첫 경기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반발해서 치열하게 이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미 길이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 괴로워졌어요, 바둑이. 너무 버텼나요? 지금 이렇게 살기도 힘들 뿐더러 살아도 거의 생불여사라. 이제 4주 동안 4명의 선수와 총 12판을 치르게 되잖아요. 네, 냉정하게 냉정. 몇 승 정도 예상하십니까? 냉정하게 네. 1승이나 2승 정도 하면은 아주 불만족스러운 성적 같진 않아요. 예. 워낙 쟁쟁한 기사들과 붙게 네. 되니까요. 특히 김채영 6단은 아무리 봐도 미스매치 같아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세계대회 우승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근데 전부 다 악수예요. 살아도 다 뒤로 받으면은 점점 흙의 세력은 견고해집니다. 뭐 여기 건너붙이는 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요. 예. 다 받아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스미레 초단은 요즘에 그 생코베라는 대회 있잖아요. 아, 네. 여자 세계 대회 네. 우승 상금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앵인가 그렇죠. 일단 여자 그 국내 기전, 자국 기전으로도 치르고 세계 그렇죠, 대회로도 예. 하고요. 그러니까 선발전 네. 선발전이에요. 그 자국 그 생코베 자국 기전은 거기서 지금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을 했다고 네. 들었는데 과연 세계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계 대회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때 중국에 있었던 세계 대회 몽백카페 네, 몽백카페 거기서도 이제 시드를 받았죠. 와일드 카드 받아서 네. 그리고 오청원배 와일드카드 결정전 기회에도 제공을 받았었고요. 그때 우이밍한테 졌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성장 속도로 봐서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한 2022년 그 언저리 정도 되면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확실히 좀 일본에서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김은지 네. 초단 성장하는 거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오로 챌린지 그것도 오로 챌린지였죠. 오로 비슷한 네. 거였죠. 왕별 무한도전이었으니까요. 10여 패 정도 당했죠. 좀 네, 많이 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여자 바둑 리그의 이 주전이라고 하나요? 네. 이 주전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도기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결은 더 힘겨웠죠. 그렇죠. 네 명의 기사가 전부 신예의 남자 기사들하고 네. 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좀 당해봐야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떡하죠? 지금 스미레 선수 너무 바빠 보이는데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미 이렇게 하고 건너붙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늘리면은 돌 걷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잡히면 완전 균형은 무너지게 되죠. 안 잡혀도 지금 그런가요? 안 잡혀도 지금 되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잡히면 거의 끝이죠. 지금 거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지금 힘을 안 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카타고의 힘인가요? 네. 김채영 선수 너무 무참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괴롭네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 어렸을 때 중학생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후지집에가 그때 초창기예요. 1회 대회나 2회 대회 정도 한 88, 9년 정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처음으로 이제 후지집에 나갔는데 그때 사회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상대방한테 일본 기사한테 어린 아이를 너무 세게 다루지 말고 살살 다뤄달라고. 네. 아마 이창호 구단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갑자기, 그때만 해도 뭐 온라인도 없고 서로 이 정보를 교류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기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손으로 기보를 적으면 팩스로 받아서 보는 것만이 유일한 정보였죠. 기억은 납니다. 그래도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긴 있을까요? 흑도 약점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집도 내주지를 않으면서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도 여기저기 끊기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일단 이어야 될 거고 바깥쪽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깥쪽은 큰 문제가 없고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살 것 같지가 않은데 그 붙이는 곳 근처에서 두 집을 다 내야 된다는 거니까요. 살 것 같지가 않은데 선생님들께서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흑으로 채워졌던 AI 그래프가 지금 100 약간 올라왔고요. 자, 과연 스미레 선수가 초읽기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마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첫 경기입니다.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김채영 대 스미레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백돌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네, 훅 하면 바로 날아갈 것 같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거기는 어쩔 수 없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이렇게 끊어두고 넣을 때 이런 데를 밀어서 저건 뭐죠? 뭐 이렇게 버티는 게 일단 여기 중앙 미는 게 선수니까 일단 이렇게 버티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돌바람은 뭘 본 건가요? 묘수를 봤는지. 돌바람의 그래프가 많이 바뀌었고요. 예. 돌바람은 뭔가 묘수를 봤나 봐요. 그건 왜 단수를 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어차피 느는 곳 이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따내면은 네. 혹시 이렇게는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단수 치고 패를 내나요? 따내고 이걸 둘 때 이쪽 지키고 따내면은 패를 한다. 그런데 이 패는 흑이 지게 되면 우상규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왜냐하면 지더라도 네. 뭐 이런데 팩감 아마 쓸 거예요. 이런데 팩감 쓰고 해소하고 또 둔다고 치고 여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데 두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일단 상변이나 우변 쪽에서는 집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받거든요. 백이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건데 이때 이제 살 수 있느냐가 네. 뭐가 있나요? 조금 전 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이거를 만약에 다 굴복시켰다고 치고 이렇게 굴복시켰다고 치고 밀면은 늘어야 되는데 이 한 점을 잡으면 그래도 이건 그래도 뭔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여전히 안 되는 건가 이게? 나와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빈삼각하면 제 눈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뭔가 보고 있어요. 카타고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제가 저거 찍어놨는데 저건 어떠십니까? 아, 밀고 미는 거예요. 아, 밀고 민다. 밀고 밀고 이쪽을 잡으면은 중앙을 젖혀서 여길 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치고. 근데 이거 잡히면 크게 생각이 되는데 상변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거기도 있네요. 아, 이거 아리송송한데요? 이렇게 보면 또 그럴듯한가요? 네, 중앙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켰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중앙 지금 뒷맛이 엄청 나빠요. 이래서 지금 역전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잡히죠. 잡힌 건가요? 아니네요. 약간 아리송송한데요. 예. 아리송송하죠. 아무튼 뭐가 있네요 지금. 예, 뭐가 있어요. 자, 어쨌든 백은 한 자릿수 승률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채영 선수 계속 강하게 두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두게 되면 이길 땐 기분이 좋지만 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잡습니까? 인공지능 추천수 미는 거였는데.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이걸 단수를 쳐야 될 거예요. 단수를 치고 네. 따낼 때 여기 띄는 거밖에 없는데 그때 요건 하나 미리 굴복시켜 놓을 수가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굴복이 되겠죠. 자체 팩감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다 굴복이 될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결국은 나와 끊어야 되는데 네. 이걸 단수 치고 이을 때 저쪽 수가 끼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이렇게 되고 늘면은 받아야 되는데 봉쇄가 안 되면은 이거는 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흑이 먼저 두면 다섯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카타고의 그래프를 보면 뭔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수가 빨리빨리 보이진 않네요.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서로 승부 걸었죠. 여기서 어느 한쪽은 확실히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걸 중앙을 다 미리 교환하지 않는 이유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따내고 일단 여길 들어가고 이걸 둔 다음에 다시 이걸 잡아서 늘어야 되는데 그때 끊는 게 교환을 하지 않고 끊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장문을 씌우면 어떨까요? 끊기 전에. 지금 이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걸 교환을 안 하면 지금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나요. 대형 사고 나요. 예. 단패가 되니까. 이 전체가 단패가 돼서 이걸 따낼 때 상대방 팩감 쓰면 이거 오히려 백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고 여기를 그냥 나와 끊는 게
중앙을 단수 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길 단수 치고 이을 때 씌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저는 백이 여기서 장문 씌워서 회돌이가 안 되나 그 싶어서. 이 회돌이가 네. 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길 둘 때 끊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카타고는 뭐 거의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지금 12판 둬서 한 번 이기냐 두 번 이기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카타고는 이미 이미 1승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네요. 이미 카타고는 1승이에요. 패감이야 일단 네, 거기 자체 뭐 패감이 찌르고 끊는 게 있고요. 워낙 많아서 네. 패는 여유가 있을 거고요. 그냥 끊는 게 일리가 있네요. 보니까 카타고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이제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여기 한 칸을 띄거나 또는 빈삼각을 해야 되는데 빈삼각하면 이제 아까 배운진 선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장문이 되면 이게 아주 피곤해지잖아요. 네. 띄면은 이걸 치고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건너붙이는 그런 맛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느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선수인가요? 거의 선수라 네. 중앙 받으면은 이게 치고 나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치고 나가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어야 되고 이게 하나 둘 셋수라 빠르죠. 백이 한 수 백은 다섯 빨라요. 수. 예. 네. 백이 한 수가 빠른 이렇게 단수를 치면 빠르게 됩니다. 두 수 빠르네요. 아, 두 수 빠른 네. 거예요? 아, 패도 하나 그렇네요. 예. 여유가 있고요. 예. 오, 그러면 백이 아니라 흑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카타고 선생님이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게 뭔가 백이 대형 참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흑이 이렇게 됐죠? 지금 스미레 선수는 수읽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패를 따낼 수도 있는데 패도 안 따내고 계속 중앙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까 여기 흑이 단수 쳤잖아요. 네. 이거 늘었으면 됐는데 너무 가격했던 거죠. 늘어서 그냥 예를 들어 두 집 내고 살려줘도 사실 네. 흑이 충분했을 텐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잡으러 가다 지금 역습을 당하니까 지금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뭘 잡을래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게 뭡니까? 진짜예요? 예, 눈을 의심케 하는 눈을 의심케 세 했어요 점을 지금. 예, 눈을 의심했어요 저 지금. 잘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변 쪽 치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뒤늦게 물러나긴 했는데요. 이거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어떡하죠? 이거는 백이 질 수가 있는 바둑입니까 이제 이 석점을 잡으면?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역시 김채영 선수는 관록이 있다고. 역시 관록보단 팩이죠. 아, 잡지도 네, 않네요. 역시 수읽기 강합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수읽기 맞대결에서 일단 처음에 웃었습니다. 이 세 점은 너무 요석이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왜 백도 단수를 안 치는지 모르겠네요. 이쪽 치면은 이렇게 다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걸 패를 하겠다? 굳이 패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단수 치면 다 뒤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옆으로 한 방 단수 맞는 게 아픈 건지 이 단수를 맞는 게 아픈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좌변에 혹시 침투가 싫었다면 이 느는 수가 맞겠고요. 네. 이제 김채영 선수도 보이는 거 없죠? 지금 바쁘겠죠 이제. 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백이 아까 공격당할 대로 되돌아가면 두 번을 둬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 똑같이 한 수씩 도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뭐 집 균형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렇게 두면은 여긴 이을 테고 김채영 선수 직접 반상을 앞에 두고 두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 앞에서 많이 상기됐겠는데요. 지금은 김채영 육단이 반쯤 누웠겠는데요. 김채영 육단이 손톱을 물어뜯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상기가 네. 한 7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중앙이 5집, 좌하기가 8집이면 딱 20집이네요. 우하기, 흑이 우하기는 꽤 큽니다. 최대한 많이 나면 40집까지는 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나면 40, 그럼 그럼 많이 60집. 봐줘서 예순. 예. 상변의 100이 일단 10집이 메이드가 돼 있고 더 플러스 알파가 있고 여기가 6집, 7집, 8집, 20, 32. 요 3선 정도로만 집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집으로도 이미 100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젖혀 이은 상태에서 백이 받을 때 흑은 무조건 좌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백도 지금 하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좌변을 큼지막하게 지켜야 되는 건지 바둑이 좋으니까 이제 사람의 심리가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스미레가 우상기 들어갔던 것처럼 김채영 선수도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백이 차렷하거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흑이 전부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 균형도 어느 정도 맞아 있고 백이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가 지금 제가 40집 봐줬는데 여기 백이 가르면 이 집이 아니에요. 못 잡나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바둑이 좀 나쁘니까 그냥 이렇게 세주고 한 40집이라고 봐준 건데 가뜩이나도 좀 바둑이 거시기 한데 지금 여기까지가 넘어가지고 원래는 한 35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지켜야 40인데 네. 지금 100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 집이라고 인정해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 팔자가 바뀔 수가 있죠. 김채영 선수 뭐 대국에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은 잘 안 들겠지만 순간순간 좀 들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네. 글쎄, 이게 보니까 저도 계속 미는 수를 아예 못 보고 있었고 단수 치고 한 칸 띄어서 그냥 대충 봤을 때는 100이 다 뽕새가 잡힌 줄 됐으니까요.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역시 그 바둑은 틈을 찾아냈습니다. 바둑은 역시 술김 끝까지. 인공지능께서 흰색이 좀 보여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다 사연이 있네요. 자, 이제 흑이 좌변을 연결하면서 귀와 변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예, 이제는 갈라야죠. 여기 가르고 싶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런 건 빨리 하나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느는 거는 반대로 흑이 두면 이게 몇 집짜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몇 끝내기 1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선수를 네. 해놓고 가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처이면 받아야 되고. 목표를 수정해야겠는데요. 스미레 초단. 뭐 일본은 한국처럼 방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스미레 선수가 이 대국을 펼친다는 것이 일본 기원 홈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일본 기원에 가면은 네. 일본 기원 그 건물 지하에 바둑 장기 채널 스튜디오가 있어요. 네. 바둑 6시간, 장기 6시간, 바둑 6시간, 장기 6시간 이렇게 아. 틀어주는데 제 생각에는 나갈 것 같아요. 이기면. 네. 명색이 그래도 한국 랭킹 2위인데 네. 일본이 어느 정도로 좀 바둑 갓 입단한 기사들이 약하냐 하면 우리는 이제 입단하면 무조건 다 호선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갓 입단했을 때 지도기 같은 걸 둬요. 갓 입단자들을 연수를 시키면서 그때- 기존의 기사들과요. 그때 이제 보통 기본이 선 어쩔 때는 2점 좀 심할 때는 석점도 깔고도 둬요. 우리로서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입단한 지 1년 남짓한 스미레 초단이 한국 랭킹 2위인 한국 여자 랭킹 2위인 김채영 6단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아, 온라인 대국이지만 대서특필 수 그렇죠. 예. 있겠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축구가 독일 축구를 이긴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안 그래도 뭐 남자든 여자든 일본 한국에게 힘을 많이 못 썼는데 그렇죠. 예. 이기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스미레 선수 끈을 놓지 않고 있죠. 근데 제가 가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르고 나서 흙이 딱 빵 따내니까 약간 외롭기도 하네요. 이 중앙도 지키긴 지금 지켜야 받아야 돼. 돼서요. 그러면은 만약에 받으면 네. 이렇게 한 칸 뛰게 되면 보태준 이건 가치죠. 다만 이제 여기다가 끊는 게 있긴 있어요. 이쪽을 받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천지대패가 벌어지죠. 흙은 팩감을 쓸 곳이 별로 없는데요. 백은 거의 우상기 없-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거의 없고 백은 우상기 공장 하나 네. 있죠. 치중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역시 중앙을 받았고요. 여기는 일단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완벽하면은 그래도 뭔가 뛰거나 붙이거나 해서 각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중앙이 이제 워낙 약하니까 지금 미는 것 이런 게 거의 선수예요. 연결이 되면은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집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아까 정말 제일 많이 나온 40집까지도 날 수 있는 네.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30집 정도로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치 펠레 같습니다. 제가 제일 버거운 상대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단명국을 걱정했는데 그리고 그런 네. 분위기로 흘러가고 네. 있었고요. 단명국을 걱정해서 이게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부터 같습니다. 김채영 6단이 그냥 쉽게 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뭐 특유의 그 끈끈함을 보여주겠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젖히면 호구 치면은 늘어서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이 갇히고요. 백은 일단 약간 껄끄럽긴 하네요. 아까 좀 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나요? 가르는 게 아니고. 받아야겠죠? 여기요. 네. 이게 자체로 지금 만약에 손을 빼면은 이걸 따내고 여길 만약에 이어야 된다면 대패가 생기는데 큰 패가 생기는데 우상기 쪽에 팩감 공장이 있다는 게 백에게는 엄청난 응원군이 될 것 같고 흑은 팩감이 공교롭게도 거의 없어요. 중앙에 단수 치는 정도? 흙이 받아야 된다면 백은 빠져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이렇게 빠져나올까요? 이건 빠져나왔겠죠. 끊을 수가 없겠네요. 버텼. 예.
흑은 뭐 어떻게든 여기서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백돌 놓치면 그 다음엔 변화 일어날 곳이 없거든요. 네, 없죠. 근데 지금 따내면 어디 둬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되나요? 이거는 백이 너무 출혈이 큰가요? 일단 8집을 잡고 네. 물론 흑도 몇 집 늘어나긴 했지만 일단 바둑판이 좁혀졌고 백도 8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어쩔 수 없어서 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 패가 뭐 당연히 한 점 너무 잡... 괴롭습니다. 아예 느네요. 생각도 안 하네 거기. 이걸 이으면은 그때 맞겠다 그런 뜻이고 만약에 여기를 흑이 먼저 밀면은 밀더라도 다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이게. 봉쇄 당해도 그때 따낸다. 이 천지대편 이길 테고 이렇게 두면은 또 요걸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패감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침착하게 타고 나가면 중앙 괜찮을까요? 중앙이 백중앙이요. 예, 이렇게 봉쇄를 하면 따내는 게 일단 선수가 되고 치중을 하면은 지금 워낙 튼튼해서 붙여서 끊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아예 빈삼각으로 좀 투박하지만 여기 건너붙이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긴 뭐 바둑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런 것도 떨릴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백도 여기 막으면은 젖혀 나오게 되면 젖혀 나와도 끊어서 이렇게 하고 늘면은 제압이 안 되는 거죠? 장문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치고 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뭔가 수상쩍어지는데요. 좀 시끄러워지는 네, 네. 거 아닙니까? 중앙도 네. 약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뒷맛이 있긴 있어요. 아직 미생이니까. 모르겠어요. 모양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도 네, 백이 왜 패를 따내지 않았는지가 좀 의문이네요. 궁금하긴 해요. 네. 예. 그 정도 잡으면 그냥 여유 있게 이길 것 같긴 했는데 네. 제 계가로는요. 예. 아예 건드리지도 않네요. 어차피 다 받아주면 된다. 하긴 지금 여기 우하게 젖히는 뒷맛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이쪽 젖히면은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은 중앙 끊는 것과 우변 우하기 돌파하는 게 맛보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바깥쪽 탈출을 시도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결국 약점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겠군요. 근데 또 돌아가면 백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느낌은 이건데 이거 나중에 끼우는 뒷맛이 끼우는 있어서요. 맛이 조금 있죠. 네. 약간 끼워 끊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쪽을 끊어서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백돌은 빠져나갔고요. 스미레 조단이 타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중앙 3점을 잡은 이후에는 승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중후반전 함께 하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 1국입니다. 자, 1국부터 스미레 선수가 좀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지금 잘 꾸려 나가고 있고 우세합니다.
약간 추격 당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원래 초반에는 일찌감치 일찌감치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중반전에 단 한 방에 그냥 역전을 시켜가지고 백의 입장에서 일단 이 대마가 걸려 있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아직 미생이라 빠져나가야 네. 되는데 그러면 또 침투했었던 105점도 갇힐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 붙이면은 또 좌변 자꾸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으면 머리를 내밀어서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왜 이러 이걸 안 따내서 그렇죠. 네, 아까 이거 따내서 패해가지고 이거 그냥 한 서너 점 여기 몇 점만 늘어나도 백이 쉽게 처리할 수 예.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시끄러워졌는데 이거는 자, 스밀의 마지막 관문이고 김채영 선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젖혀 나오면 끊겠다는 건가요? 끊어도 될 것 같고 늘어도 될 것 같고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이는 게 여기 젖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뒀을 때 흙이 이렇게 봉쇄를 한다고 해도 끊는 게 선수가 되면은 여기를 젖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둬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뚫으면 여기서 수습이 안 예, 되죠. 막아도 네. 단수 치고 이으면 이쪽 단수 치고 늘면 오히려 흙이 지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로 네. 끊기면 이거는 또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거기서부터가 뭔가 지금 시끄러워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네, 지금 백은 5점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도 신경 써야 하고 좌변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점점 간격이 더 멀어지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뛰면 이쪽 젖히고 이런 거 단수 전부 선수가 될 거고 중앙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앙하고도 엮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시끄러워졌는데요. 네. 예. 이 바둑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래프를 보면 이게 출렁출렁일 거예요. 아, 네.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갔다 바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확실히 그 김채영 6단이 초반에 좀 방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워낙 잘 풀렸으니까요. 풀리고 좀 네. 일방적으로 뭐 샌드백 두들기듯이 두들겨가지고 중국 그 병법책 보면 36개 있잖아요. 네. 36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뭔데요? 방심차게. 원래 마지막이 36개 주랭랑이잖아요. 36개 네. 주랭랑인데 이 방심차게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또 시끄럽네요. 이게 흙이 치받으면은 끊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아, 이쪽을 맞게 되면은 이건 백이 잡히죠. 백이 잡히죠. 네. 내수 대 세수니까 백이 안 돼요. 이거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괜찮나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붙이는 것도 있고 날일자도 있고 해서 둘 중 하나는 걸릴 것 같죠. 일단 수상하게 생겼어요. 생기기가. 네. 저도 확실하게 수익기는 안 되는데 수상하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여전히 인공지능이 약간 백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지금은 뭐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느낌은 걸릴 것 같은데 생김새는. 네. 김채영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백은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게 5점 들어가면 역전이잖아요. 그렇죠. 백은 여기 젖혀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일로 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딜 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둔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탈출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 그 문제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수상하죠? 지금 너무 수상한데 근데 이 인공지능은 서로 그냥 5대5 승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끊긴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못 끊겼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게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런 붙이는 게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쌍립하거나 이 자리를 백이 걸린 저는 제 눈엔 걸렸거든요 지금. 네. 또 제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텐데 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는 걸렸는데 네. 이게 좀 보호자들이 지금 이게 좀 시커머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프로는 어느 한쪽이 확실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군요.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뭔가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수 같은데 찌른 거는 이렇게 해놓고 연결을 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혹시 팩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그렇네요. 자충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그 디테일적인 면에서 이 한 수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는 악수라고 그러고 잘 안 하는데 네. 이게 어찌면 연결이 되긴 되는 거예요? 이걸 두면 여기 둬야 되는데 찔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두면은 이어야죠. 이걸 두면은 끊는다. 이걸 두면은 늘어야 될 거고 이걸 두면은 이게 지금 석점 따내도 여기 두면은 자체로는 살지 못하는데 요런 데도 미리 찝어놔야겠네 여기 건너붙일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제 눈에는 가신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센 분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백이 들여다보고 나올 때요. 흙이 들여다보면 안 잊고 밀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일단 시간 연장책을 하나 받아두고 여긴 받았다고 치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여길 둘 때 나갈 이걸 때 둘 때 여길 둔다. 네. 받아주면 쌍립이어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걸 두면은 여기는 받아줄 네. 거죠. 그 다음에 여길 두면 이렇게 쌍립을 할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찌르면 끊고요. 끊고요. 역시 재능이라는 게 사라지진 않네요. 배현진 3단의 재능이 지금 살아난 것 이게 같아요.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만 돼요. 되면 네, 됐어요 지금. 네, 네. 됐어요. 100이 됐어요 지금. 됐잖아요. 그렇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 됩니다. 흙도 다른 수가 있겠죠. 다른 수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단수 치면 이걸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걸 밀고 이걸 두고 됐죠 이것도 100이. 그러면 백이 밀 때 다르게 받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역시 우상기 치중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뒷맛은 별로 없겠죠. 이쪽이요. 네. 뭐 없겠죠.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우상기는 괜찮을 거고 이게 괜찮지 않았으면 여기 그렇죠. 막았을 때도 호구 치거나 했겠죠. 네. 역시 배윤진 3단의 그 깊은 수일기가 여기서 나갈 때 저처럼 이으면 다 잡히는데 배윤진 3단처럼 여기를 찌르고
여기서 흙이 안 받을 순 없나요? 안 받아도 결국 근데 여기 둬야 되잖아요. 결국은 둬야 되는데 정말 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되겠죠? 안 되나? 되겠죠? 이거 붙여서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근데 요거 잘 봐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또 걸리는데요. 잘 둬야겠는데요, 여기 아래쪽에서 지금처럼 두면 딱 걸리는 코스예요, 네. 이거는.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응? 오, 안 된다고 본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딱 한 수 갑자기 흙인데요.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휙 바뀌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선수들도 정신 없을 것 같긴 해요. 온라인 대국의 40초 초읽기인데 워낙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은 여기 차단을 해도 일단 반 쪼가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쪽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둬서 잡아야 되는데 이 바꿔치기는 그래도 흙이 꽤 득을 받겠죠. 이거 근데 여기 너무 수상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 백도 이런 데 빨리 해놔야겠네요. 이런 걸 빨리 해놓고 네. 잡으면 이런 데 두고 여기 일단 백이 잡은 것보다 흙이 그래도 두 배는 잡은 게 크지 훨씬 크지 않을까요? 네. 공배도 많고 돌도 많고 그 마지막 끝내기가 여기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눈부시게 흙이 잘했어요. 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거죠. 여기 딴에서 이거 쉽게 했어야 되는데 역시 김채영 6단이 관록이 다시 네, 관록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여기도 하나 찝어둘까요? 이렇게 하나 찝어두고 네. 그다음에 이으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까랑 또 이게 또 그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거 한참 전에 했던 얘기가 네.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백이 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거는 못 살았잖아요. 다 잡혔잖아요. 반대쪽 흙 백이 못 끊겠죠? 젖혀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쪽이요. 여기는 근데 끊어봤자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이것도 약간 시끄럽긴 하네요. 네. 흙이 이게- 혹시 갇히게 되면 산다고 보기는 그렇죠. 미생이 되면 네. 굳이 만날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모르나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그래프의 향. 그렇죠. 지금 보면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부 검은색이었던 적도 있고 흰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찝은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찝은 게 이상하다는 얘기네요. 그냥 잡았으면은 흙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넘겨주고 잡았으면 됐을 네. 텐데. 찝으니까 이제 네. 너 이거 잘못 뒀어라는 지금 그렇게 풀이가 돼요 지금. 백의 지금 타이밍이 좋네요. 예, 지금 원래는 여기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으면 이제 통으로 다 끊길 수 있으니까 지금 반발했어요. 근데 이거 되는 겁니까? 백도 수순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나가는 게 있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김채영 6단은. 여기 리어야 되고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걸 나간다. 다 타고 나가면 흙은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네, 이게 근데 안에서 못 살면 밖에 탈출 안 되면 잡혔잖아요. 네.
이 바둑은 흑이 3점을 잡혀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네요. 보통 저런 녀석 잡히면 그냥 바둑이 딱 그 던져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갈무리가 되는데 네. 지금 아직도 근데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관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는. 아, 정신 없죠. 지금 초읽기에서 선수들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고요. 아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을까요? 아 그거 뭔가 있어 보이는 수인데요 그거. 안 잡히는군요. 있어 보이는 수예요. 이쪽을 두면 치받겠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두면은 이걸 단수치고 이걸 따내고요. 끊어야 예, 되죠.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수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면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모양이 여기 단수치면은 이어야 되잖아요. 이걸 단수치면은 이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끊으면 단수 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까지 다 나가버리면은 다시 먹여치고 네. 따내고 또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막고 수상전인가요? 젖히면 이거 두고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될 거고 짠짠짠짠짠. 거의 바둑 두셨는데요. 뭐가 이렇게 고약한 게 많은데요. 고약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수상전으로만 가면은 백이 잡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흑은 네. 여길 두고 따내는 게 아니고 연결하나요? 여길 두면 좀 간명한 거 아닌가요? 이어 호구 어떻게 둬야 되죠? 호구 쳐야 되나? 이으면 그때 이렇게 두면은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잎에 잘 못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찌른 수가 또 이상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예. 거죠. 단수도 안 치고 그러면은 지금 백이 결국은 여기 이어야 되고 흑도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요걸 살려야 아니죠. 요걸 살릴 수가 중앙을 없죠. 가야죠. 중앙을 네. 이어야죠 지금. 이거 졌을 것 같은데요. 백이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백이 졌을 것 같은데 그래프를 자꾸 보게 되니까 말을 못 하겠네. 그럼 역시 찌르지 않고 중앙을 이어서 두는 것이 좀 더 정수에 가까웠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끊으면 당장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패를 들어간다. 그거밖에 없겠죠. 이렇게 머리가 아플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러고 패를 들어간다. 여기 두면 치중하고 따내면 이게 수가 몇 수나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수 정도 되는데 이것도 머리 아픈데요. 이것도 수상전도 세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백이 수가 많습니다. 저 수는 이제 좀 안전하게 두는 의미가 있는 수네요. 빨리 살아라. 그때 난 이걸 잡겠다. 그러면 지금에라도 백은 패를 들어가야 되겠군요. 아, 여기를요? 근데 여기 들어간 다음에 어디 둬야 돼요? 팩감이 없나요? 우상기를 써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백은 이게 지는 순간에는 초토화인데 네. 흑은 여차하면 다시 그때 뒤로 살아버려도 되고 백이 또 해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또 귀에 뒷맛이 또 남아있긴 해요. 네. 많이 당하는 게 있긴 있어요. 패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패를 안 들어가고 그냥 치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네. 근데 그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흑이 6점을 제압했다고 보고 그 이후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바쁩니다. 계속해서 그래프는 요동을 치고 있고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부분적으로 흙이 너무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몇 집을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원래 제가 정말 많이 나온 40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세 보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1, 22, 26, 27, 28, 65이 넘어요 지금. 100도 세 점을 잡긴 했는데 뭐 당연히 비할 수는 없고요. 100은 이제 집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집으로는 그냥 졌는데요, 네. 백이. 뒷맛도 없이 워낙 깔끔하게 잡혔고 역시 네. 그 자리를 갑니다. 예, 집으로는 졌으니까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백이 좀 짜증 나는 게 여기 쳤을 때 뒤로 물러서야 네. 되잖아요. 이게 또 끊으면은 단수 쳐야 되잖아요. 이거 나가면은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흙이 막 이런 데 끊으면은 다 팩감이에요. 다 뒤로 받아야 되는 거죠. 다 뒤로 받아야 네. 돼. 이렇게 뒤로 받으면은 다시 또 먹여치면 또 팩감이에요. 여기 둬야 되잖아요. 여기 리으면은 또 팩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패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 백의 우상기 팩감이 더 안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오히려 좌상기가 잡혀요 백 전체가. 네.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더 괴롭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을 들어줬네요. 돌고 돌아서 네. 1시간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가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오갔는데 이 바둑은. 바둑이 확실히 이런 좀 뭐랄까 좀 인간적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비인간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세를 중시하는 폐기와 기세를 좀 중시하면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실수도 좀 하고 해줘야 네. 네, 이런 실수도 좀 해주고 해야 가끔씩은. 역시 기분이 좋은 자리예요 흑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스밀의 지금 표정이 딱 저 사진의 표정처럼 시무룩해져 시무룩한. 있나요? 네. 뭐 1번 바둑계는 확실히 그 보물을 하나 캐낸 것 같아요. 바둑도 잘 두는 데다가 저 시무룩한 저 표정도. 너무 귀여운 거죠. 네. 사또루 이사장님이 또 만면의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같은 패인데요. 우변에서 패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백이 즐거운 패였는데 네. 이 패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건 뭐 원래 아까 이쪽 패는 거의 꽃놀이 패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꽃놀이 패 반대는 뭐예요? 사실 꽃놀이 패도 순 우리말이 아니지 않나요? 좀 일본 바둑에서 좀 넘어온 거 아닌가요? 직역해서? 원래 이제 일본에서 뭐 꽃놀이, 벚꽃놀이 이런 그런 네. 데서 온 건가요? 그냥 그럴 정도로 이제 꽃놀이 패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만큼 어쨌든 즐겁다라는 건데 요건 반대로 이 패는 지금 반대로 이제 뭐 하나 좀 생성해 주시는 건가요? 사약을 먹는 듯한 그런 패. 따내면서도 쓰군요. 역시 이렇게 나가니까요. 팩감 자체도 흙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 여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네. 우상기 공장이 있어도 이 공장도 녹록치 않은데요. 자상기 공장도. 네, 이제는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좀 무시무시한 수읽기 능력이 조금만 이제 아직
가다듬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무서운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서양에서 보면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투를 하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죠. 일본에서는 이제 한 1600년도 그때부터 어성기라고 들어봤죠. 어성기. 그 우리로 치면 임금님 앞에서 바둑을 두는. 네. 그때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바둑의 4대 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서양에서 결투를 하는 것처럼 거의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바둑계를 다 독차지하면 우리 모든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제 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고 거기서 그 자리를 놓치게 되면은 쫄쫄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일본 바둑, 고전 바둑 이야기를 보면 좀 극단적인 게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목숨을 걸고 바둑을 뒀다면 네. 김채영 육단이 이제 심장이 좀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좀 그나마 부담이 좀 없는 바둑이잖아요. 네. 이건 뭐 개가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자, 해소를 합니다. 이제 바꿔치기 양상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개가를 한 번만 해보면 바둑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네. 우변이 제가 한 65이 65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네. 자산기를 따내고 이것까지 다 잡았으니까 5에 10, 11, 12, 13, 15, 16, 17. 여기도 41 두어 집 되니까 아, 좌하기까지 합치면 한 115집 정도가 나요. 흙이. 100은 우상밖에 없고요. 흙은 115 정도가 네. 나는데 100은 중앙 석점을 다 잡았다고 가정하고 20집 정도 됐다고 치고요. 하변이 6집, 또 6집, 32, 42, 46, 56, 66, 7, 8, 9, 75, 76, 83. 반면으로 거의 20집 정도 차이네요. 뭐 이런 데 두니까 조금 좁혀지긴 했을 거예요. 한 15집? 네. 네, 그 개가가 완벽히 끝났으니까 김채영 육단이 패를 아예 그냥 해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다시 일본 옛날에 그 네네. 1600년대로 되돌아가면 1600년도, 1700년도 그때 다시 되돌아가면 토열지국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 바둑판 위에 피를 쏟았다 해서 네네. 토열지국인데 실제로는 바둑판 위에 쏟은 건 아니고 바둑을 두고 너무 지고 괴로워하다가 화병, 제가 봤을 때 화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예전 이야기도 보면 재밌는 게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예.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뭐 도장에도 꼭 그런 거 하나씩 파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어요. 입으로 파는 거죠. 말로 파는 거죠. 예.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팔고 있긴 한데 이제는 뭐 승패하고는 거의 의미 없이 그냥 네. 알기 쉽게만 정리해도 지금 이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수 치고 돌리기만 해도 쉽게 이렇게만 둬도 흙이 꽤 많이 이겼습니다. 뭐 끝내기 할 데도 없네요. 이 바둑은. 아까 이제 꽃놀이패 이야기에서 저도 지금 그 꽃놀이패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말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 그 조남철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바둑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조남철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바둑계를 한국 기원과 한국 바둑계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둑 용어라든지 또는 뭐 지금도 많이 대회 전제가 있죠. 대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일본의 그 일본 냄새가 많이 나요. 용어도 그렇고. 그렇죠. 네. 지금도 뭐 동네 기원을 가면 한국말보다는 일본 용어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흔히 아는 단수도 네. 일본말로. 네. 네. 그리고 환격 같은 것도 그 어르신들은 환격이라고 안 해요. 하변에서 백집이 많이 늘긴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중앙 쪽으로 입구자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에 거의 20집 빠졌거든요. 지금은 12집, 8집이 날라갔죠. 여기 늘어난 것만큼 그만큼 또 날라갔으니까 네. 여전히 한 20집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우상귀 찝어서 끝내기를 했는데요.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흑 불계승으로 1경기 1구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수순이 정말 길었는데요. 오늘은 중반부터 바둑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일찍, 그거 걱정하셨잖아요. 네. 일찍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길어져가지고 네. 근데 중반 이후에 사실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 극적으로 이제 역전을 시켜서 그대로는 원래는 이제 김채영 육단이 힘든 상황인데 네. 거기서부터 추격전이 또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려지는 것이 김채영 선수가 실수하고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엮을 수 있을 때는 다시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앉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싶거든요. 같아요. 예, 그냥 뭐 적당히 두다 네. 누워서 이렇게 두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바짝 다가서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쪼여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도 사실 스미레 초단이 기회가 좌변 쪽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잘 뒀으면은 네. 흑대마도 전체가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깜빡한 것 같아요. 그 좌변 쪽에 그 패를 만드는 그 모양이 네. 자충이 가득 찬 거를 좀 순간적으로 깜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두 선수 조금씩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스미레 선수가 자 이제 1경기 1국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치게 됐습니다. 2국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차피 지금 스미레 초단은 말 그대로 챌린지잖아요. 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판 한 판 두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스미레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후 1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